이리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NBA 5월 셋째 주 핫 이슈 코너입니다. 저희 이 코너를 갖다 편성을 했고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쵸. 예, 뭐 NBA가 지금 리그 중단 상황이고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 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가볍게 한번 터치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좀 저도 보면서 좀 웃겨가지고 굉장히 좀 웃었던 그런 건데 앨런 아이버슨이 마이클 조던과의 첫 맞대결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조지타운 대학 나온 이제 앨런 아이버슨이 신인 때부터 아주 돌풍을 일으켰고 왜 그렇죠. 크로스오버 드리블 그래가지고 마이클 조던 제치고 미드 점퍼를 딱 넣었던 그 장면 굉장히 좀 모든 농구 팬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죠. 네. 그러면서 그런 이제 맞대결이 있는데 근데 앨런 아이버슨이 정작 마이클 조던과 첫 맞대결을 잊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마이클 조던의 트래시 토킹 때문인데 처음에 딱 만나가지고 마이클 조던이 앨런 아이버슨에게 했던 말 트래시 토킹인데 What's up? 안녕? 라고 얘기한 다음에 You little 라고 해서 야이 조그만한 그죠? 처음 만남에 뭔가 약간 말주름 약간 한글 번역판 약간 이상하시는데요? 말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셔야 되는 거를 그대로 말하셨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아이버슨이 이제 필라델피아에 1996년에 지명을 됐고 1순위였죠. 그 마이클 조던 이미 이제 4차례 우승 경험 있는 상황에서 아주 절정인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처음 만나자마자 마이클 조던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이러면서 얘가 심상치 않은 애야. 그래서 처음부터 길을 확 죽여놔야 돼. 죽이고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라스트 댄스 7, 8화에서 이 조던의 승부욕 그리고 이로 인한 어떤 동료 선수들에게 가해지는 언행 그리고 상대 선수들에게 가해지는 언행 이것까지 같이 좀 이제 되게 많이 다뤄졌었어요. 근데 진짜 그 훈련할 때 이제 그 하는 언행들을 보면은 이거 못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같은 팀 선수들한테도 정말 세게 말하고, 근데 조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을 동료 선수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는 것만 요구한다. 그런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따라온 거죠. 그렇죠. 따라오기 쉽지 않지, 솔직히 말해서. 저 뭐야, 저거. 뭐 이렇게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어떤 그런 발휘될 수 있는 강한 리더십, 그런 타입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그리고 이건 결국에는 뭐 경기 중에는 뭐 상대 선수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앨런 아이버슨이 이제 마이클 조던과의 맞대결 그 1997년 3월 12일 날 우리가 언급했던 2차례 크로스오버 드리블 이후에 미드 점퍼 쏜 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앨런 아이버슨은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갖다 잘 못했다고 그래요. 뭐 그냥 이제 경기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게 화제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 거리를 지나가는데 대여섯 살짜리 꼬마애들이 당신 그 마이클 조던 그 크로스오버 드리블 해서 넣었던 그 선수 그 선수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자신이 그랬구나 라는 걸 알았다고 그럽니다. 이게 반대로 말하면 조던이 얼마나 유명한 선수인가를 그렇죠. 좀 알 수 있게 해준 대목이고 저도 요즘에 비슷한 상황입니다. 혹시 기자님 혹시 이동욱 기자랑 같이 이리농구 하시는 분 아니에요? 에이 그건 아니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얘기하면 안 돼요. 100% 그분이랑 같이 방송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한테 우리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네네. 이동욱 기자와 같이 하시는 그쵸 재밌습니다 이렇게. 어떠십니까? 농구 기자계 마이클 조던 이동욱 기자. 우리가 스스로 욕을 자초하는 행위예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편집자가 또 이런 걸 갖다 감 놔둘 것 같아? 농구 기자계 마이클 조던 이거 다 살려주실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고 그래 너네 한번 큰일 나봐라 그러면서 요거 재밌게 이렇게 막 강조해서 쓴단 말이에요. 농구 기자계 마이클 조던 그렇게 쓰라고 제가 말한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희는 분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두 번째 소식. 저 조던 얘기 나온 김에 관련한 얘기 하나 더 풀어볼게요. 요것도 기사화도 돼가지고 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건데 이 체닝 프라이. 이제 과거에 피닉스에서 많이 뛰었었고요. 이제 르브론 제임스와 클리블랜드에서 뛰었었던. 그렇죠. 이 선수가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득점만 잘했던 선수다. 내 올타임 랭킹에서는 조던이 1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체닝 프라이의 이 인터뷰 코멘트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조던의 팬이 아니었다. 나는 피닉스 출신이고 찰스 바클리, 케빈 존슨, 댄 멀리의 팬이었다. 다들 충격을 받을지 몰라도 나는 조던을 역대 최고의 선수로 놓은 적이 단 한 번 없다. 솔직히 르브론이 조던보다 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게 되게 화제가 됐던 코멘트죠. 조던은 한 가지만 잘했던 선수다.
득점뿐이었다. 예, 그걸 대단한 수준을 했던 건 맞지만 그 방식이 지금도 통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선수들은 조던 같은 선수와 뛰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근데 체닝 프라이가 사실은 꽤 오랫동안 이제 NBA에서 뛰었던 선수이고 뭐 나름 유명한 선수이긴 하지만 그쵸. 마이클 조던이 만약에 이 얘기를 듣는다면 이렇게 반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당신 누구야? 그렇죠. 조던한테는 뭐 여전히 어린아이니까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록을 봤는데 이게 참 체닝 프라이의 말이 또 옳지 않은 게 보니까 NBA 파이널 역사상 그 파이널 시리즈에서 평균 어시스트 기록이 2자릿수 이상이었던 선수가 그 한 시리즈에서 역대 2명밖에 없습니다. 누굴 것 같으세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단 마이클 조던 들어가. 그쵸, 조던 들어가 있죠. 예. 그 한 명은 좋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MJ, 매직 존슨. 아, 매직 존슨. 그러니까 NBA 역사상 파이널 시리즈에서 평균 2자릿수 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매직 존스가 마이클 조던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그 매직 존스가 만난 91년 레이커스 상대한 파이널에서 시리즈 평균 31.2점, 6.6 리바운드, 11.4 어시스트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조던의 파이널 통산 평균 어시스트 기록도 6.0개입니다. 그러니까 체닝 프라이의 말은 헛소리다. 팩트 체크 좀 해보고 가지. 그러니까요. 예, 사실 또 저희 뭐 팩트 맨날 또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체닝 프라이도 이런 부분은 되게 조심해야 되고 100% 이야기 이런 건 좀 하지 말고 바랍니다. 이 피닉스 출신이라서 그래요. 피닉스 시카고하고 피닉스하고 붙었을 때 피닉스가 굉장히 아깝게 졌잖아요. 93년에 이런 내리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던이 그냥 싫은 거야. 내가 피현식이 많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또 덧붙였고 또 이제 조던 관련해서 뭐 신발도 되게 화제가 됐다고. 예. 지금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 지금 신발이 무려 7억 원, 그러니까 56만 달러에 팔렸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온라인 옥션에서 팔렸어요. 마이클 조던이 직접 신었던 그리고 자필 사인이 있는 조던 시리즈 1. 이 운동화가 무려 56만 달러, 약 7억 원에 팔렸고 기존 신발 경매 최고가가 43만 7,500달러인데 이게 1972년도 나이키가 발매한 문 슈즈인데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슈즈입니다. 1972년 올림픽 육상 예선에 나가는 선수들을 위해 가지고 나이키 창업자 빌 보우만이 직접 디자인한 수제 운동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에 12켤레밖에 없어요. 가치가 진짜 높네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마이클 조던 시리즈 1이 뛰어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주. 이 조던 시리즈 관련해서 또 이 라스트 댄스에서 또 언급이 됐었는데 5육화에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저도 이 시리즈 되게 즐겁게 보고 있거든요. 요즘 꽂혀 있구나. 예, 저 정말 엄청 많이 보는데 이제 이 조던 시리즈를 이제 한 경기에서 신고 뛰었는데 나중에 발에 피가 나가지고 되게 힘들었다. 예, 그랬던 이제 이야기를 본인이 스스로 했죠. 그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마이클 조던 그 커리어 마지막 시카고 불스 선수로서 메디슨 스퀘어 가던 원정 경기 그때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신고 뛰었는데 그때 막 발에 피 나고,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80년대 초중반 그리고 98년이잖아요. 그때면은, 그러니까 십몇 년의 세월이 있다 보니까 신발도 많이 발전했는데. 조던 입장에서는 그 옛날 신발 신어보니까 발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피가 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BS 스포츠닷컴이 올타임 선수 플레이어 랭킹 15위, 15걸, 탑 15를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 역시 여기에서는 1위가 마이클 조던, 2위가 르브론 제임스, 그 다음에 3위가 카림 압둘 자바, 4위가 빌 러셀, 5위가 매직 존슨, 윌튼 체인벌린, 샤킬 오닐이 7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 레리 버드가 8위고, 팀 덩컨, 그 다음에 코비 브라이언트, 그 다음이 하킴 올라주원, 오스카 로버트슨, 그리고 스테판 커리, 줄리어스 어빙, 제리 웨스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선정을 할 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던 1위 오케이, 르브론 제임스 2위 오케이, 카림 압둘 자바, 빌 러셀, 매직 존슨, 윌튼 체인벌린 너무 유명한 선수들이니까 오케이, 레리 버드 오케이. 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솔직히 스테판 커리가 13위에 가 있는 거는 조금 이해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다 윈시어가 150 이상입니다. 그쵸. 예, 워낙 유명했던 선수들이고 또 그만큼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고 많은 기간 뛰었던 선수들인데 거기에 따른 이제 뭐 화려한 이력, 커리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스테판 커리가 거기에 비하면 조금 떨어져요, 사실. 네, 좀 떨어지고 그리고 윈시어가 103.2점인데
저는 물론 이제 스테판 커리는 뭐 현역 최고 슈터이고 그 트랜지션을 중심으로 한 3점 슛 시대를 만든 장본인 중에 한 명. 장본인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약간 좀 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커리는 지금 이제 거의 뭐 역대 최고의 슈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누적 기록에서 이제 레이 알렌의 기록을 넘어서지 못했잖아요. 네. 레지 밀러 레이 알렌을 넘어서야 되는데 요 기록을 넘고 그리고 이제 듀란트와 뛰지 않은 남은 커리어 동안에 과연 우승을 할 수 있는가 혹은 정말 MVP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이제 따라서 저는 진짜 1랭킹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들어가면은 커리가 사실은 이 기록상으로 맞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들어갈 들어갈 수 가능성도 있다. 네. 다만 저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아직 좀 시기상조다.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 이동환 기자가 준비한 빅터 올라디포의 트레이드 루머 한번 그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첫 시간에 이 빅터 올라디포 트레이드 루머를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세하게. 예, 그렇죠. 그래서 올라디포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 셀러리 캡 문제 관련해서 이제 일단 뉴욕과 브루클린이 노린다는 소문은 여전히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뉴욕이 올라디포를 영입하려 하면 그 카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RJ 베럿이 포함되느냐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언급이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올라디포 트레이드설 그리고 연장 계약 실패설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보도를 했던 뉴욕의 소식통 이안 베글리 기자가 그렇죠.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코멘트를 했냐면 아직 이 트레이드 카드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은 이르다. 왜냐하면 올라디포가 지난 시즌에 정말 큰 부상을 당했던 선수고 이 부상에서 벗어나서 예전 기량을 어느 정도까지 회복하느냐에 대해서 인디애나를 포함한 모든 팀들이 주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디포가 기량을 어느 정도 회복하냐에 따라서 트레이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돼야 이제 카드도 설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한 이제 매체에서 되게 부정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인디애나 폴리스 스타라는 이제 인디애나 지역 언론 좀 대표적인 언론 중에 하나인데 맞습니다. 올라디포는 트레이드 될 일이 없을 것이다. 일단 당분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왜냐면 올라디포가 되게 이 구단 수뇌부들과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케빈 프리차드 사장 그리고 체드 부캐넌 단장하고 굉장히 평소에 또 이제 연락도 많이 하고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는 입장이기 때문에 갑자기 인디애나 수뇌부에서 올라디포를 막 트레이드해버리는 이런 상황은 당분간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루머가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뭐 다른 팀들이 그냥 올라디포를 주시한다는 거지 인디애나가 올라디포를 트레이드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 정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터 올라디포 트레이드 루머는 아마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종착역이 나올 때까지 또는 뭐가 나올 때까지 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계속 업데이트를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 한번 전해드릴게요.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마이클 조던의 가장 명장면.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죠. 뭐 더샷도 있고, 그쵸.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플로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 팬들이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감기 몸살 증세에도 불구하고 38득점을 얻으면서 유타와의 챔프전 5차전을 승리를 이끌었던 마이클 조던. 근데 그 몇몇 국내 팬들, 많은 국내 팬들은 알고 있어요. 이게 감기가 아니었다. 그쵸. 식중독이었다. 그 얘기인데 그 얘기가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시카고와 유타의 1997년 시카고 유타의 그 챔프전 5차전 경기 전날 조던하고 이제 같이 호흡을 오랫동안 맞췄던 트레이너가 이제 팀 글로버 라는 이제 트레이너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네네. 그 트레이너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조던이 그 전날에 피자를 시켜 먹었다. 피자를 시켜서 먹었는데 조던밖에 먹지는 않았다. 그쵸. 다른 선수들 안 먹고 조던만 먹었다. 그리고 나서 새벽 3시쯤에 조던이 굉장히 막 배가 아프고 막 이런다는 거를 갖다가 막 몸에 열이 나고 이랬다는 거를 얘기가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가봤더니만 이게 보니까 이게 식중독이다. 식중독. 그래서 그 팀 글로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0% 감기는 아니다. 100%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네요. 근데 100% 감기는 아니다. 왜? 이건 식중독이다. 예. 그래서 그 현지 언론에서는 근데 왜 플로 게임이라고 그러느냐. 뭐 아니면
그 다른 이름으로 그 식중독 바꿔야 게임이라 되나?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 아마 그거는 그 사운드상 플로 게임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멋있기 때문에 너무 상징적이에요. 예. 플로 게임이라고 계속 이게 명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 자기는 추측을 한다. 근데 감기는 아니었다. 그쵸. 이건 식중독이었고 그때 당시 먹은 피자가 좀 이상하긴 했다. 거기 약간 썩었다. 그랬는데 마이클 조던은 잘 먹더라. 그러고 나서 배탈이 났고 그래서 식중독에 걸렸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경기에서 38점 넣고 제가 알기로 클러치 슛도 넣었던 걸로 알고 되게 쐐기를 박는 슛도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플루 게임이 됐느냐 그 감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사실 당시에 라이브로 경기를 보지 못했고 나중에 경기 영상을 봤는데 네. 이 캐스터가 이 조던이 아픈 거에 대해서 이 병명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플루 라이크 심탐스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감기 같은 병. 증상. 예, 그러니까 증상. 그냥 추측을 한 거죠 캐스터는. 근데 여기서 플루 단어만 빠져나와서 게임 앞에 붙어버리면서 플루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이게 뭐 식중독이라는 이제 다른 영어 단어가 분명히 있지만은 이게 되게 플루 게임이 너무 부르기 좋아요. 맞아요. 이게 뭐 일본어 써는 간지가 나요. 아. 멋있어. 그래요. 아, 멋있어.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조던 입장에서는 뭐 이제 뭐 솔직히 식중독이든 아니든 감기든 뭐 내가 아픈데도 잘한 거 뭐 똑같으니까 그렇지.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땀도 나고 그러니까 내가 감기인가? 예, 아, 식중독이다 감기인가?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조던이 뭐 식중독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요즘 시청자 중독이다.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보는 것에 중독되었다. 예, 항상 감사하고 우리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동환 기자의 개드립에 참 힘드시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다른 이야기 또 덧붙여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NBA 리그 재개와 관련한 또 네. 뉴스들이 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리그 재개 가능성이 굉장히 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예,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한 5대5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6대4 혹은 6.5대 3.5 정도로 리그 재개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는데 그것만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되면 리그가 재개될 것 같습니다. 일단 NBA 사무국 측은 이제 선수 노조에게 2주에서 4주 내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재개 여부를. 그러니까 늦어도 4주 이내로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전화 회의가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 선수들도 지금 경기를 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몇몇 뭐 샤킬 오닐이라든지 혹은 뭐 프레드 밴블릿 같은 현역 선수가 리그적인 좀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대다수의 의견은 사실은 뛰고 싶어 한다. 이게 뭐 선수들의 연봉 문제도 밀접하게 닿아 있지만 이제 크리스 폴 선수 노조 회장의 얘기는 뭐냐면 네. 선수들은 리그 자리를 정말 원하고 있고 팀들도 마찬가지다. 예, 그리고 그게 선수들의 주된 의견이고 당연히 가능하면 안전한 환경에서 뛴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경기가 그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선수 노조가 이미 그 선수들의 어떤 계약을 맺는 에이전트들에게 어떤 메모를 보냈냐면 선수들과 사무국이 리그 재개를 함께 원하고 있고 네. 시즌을 이제 모두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메모를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에이전트들에게 이렇게 통보를 했으면 사실상 양측의 의견은 이미 뭐 거의 합의가 된 상황이고 이제 여러 가지 어디서 할 것인가 언제부터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만 좀 이제 해결을 내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정부하고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만 이뤄진다면 이제 NBA 내부에서는 리그 재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 부분만 넘어서면 NBA가 재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그쵸.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필리핀의 2m 18cm 유망주 카이소토 선수가 G리그 진출을 갖다 선언을 했죠. 예, 이 선수가 2002년 5월 10일생이에요. 11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5월 18일이거든요. 일주일 전에 딱 만 18세가 됐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만 18세가 되자마자 G리그 진출을 선언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올해 초에 국경 없는 농구 캠프 이게 이제 국내에서도 유망주들이 이제 종종 참여를 해서 그렇죠. 유망주 캠프죠. 예, 유망주 캠프인데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관계자들과 또 컨택도 이루어지고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기도 하는데 이 선수도 국경 없는 농구 캠프에서 관심을 받았고 2m 18cm에 102kg 좀 아직 뭐 마른 체형이지만은 현재 트렌드에서는 뭐 조금만 더 근육량을 키우면 괜찮은 어떤 네. 뭐 체형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켄터키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되게 관심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카이소토가 켄터키대를 비공식 방문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그 외에 뭐 조지아 군대 이 학교도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번대
이렇게 이제 또 소토에 관심을 보였다고 하고 2020년 대학 신입생 예상 랭킹에서 전미 62위였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에서의 활약에 따라서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최근 트렌드가 대학 포기 후 G리그 진출 선언 이런 트렌드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NBA에서 이런 유망주들을 위해서 또 50만 달러의 연봉 그리고 셀렉트 팀이라고 유망주들끼리만 뛰는 팀을 네. 만들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 네. 이제 이 소토 이전에 제일런 그린 전미 랭킹 1위 그리고 아이지아 토드 다이션 닉슨 예, 이 선수들이 이미 또 선언을 했어요. 나 대학 안 가고 그냥 G리그 가겠다. 이 선수들이 기존에 있던 다른 이제 대학들 명문 대학들과의 어떤 협상 그리고 사실 가기로 약속된 거를 그냥 무르고 그냥 G리그 진출 선언하는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NBA 트렌드 자체가 지금 약간씩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아마 내년 혹은 내후년에 지금 NBA 드래프트 연령 제한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와도 조금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선수가 조금 이제 아쉬운 것이 윙스팬이 2m 16cm예요. 키보다 작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양인에 비해 그렇죠. 수 있죠. 이러면 좀 많이 불리하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한 2m 25 이 정도 되면은 동양인이어도 압도적인 피지컬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야니스 안테토쿤보, 그렇죠. 앤서니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 보면 윙스팬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신의 키보다 한 20cm 더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윙스팬 그리고 스탠딩 리치가 정말 중요한데 농구는 소토는 키는 크지만 윙스팬은 키보다 오히려 조금 짧은 약간 악어팔 소위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좀 약점으로 되게 많이 부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NBA 핫이슈 올 셋째 주 소식을 갖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네. 뭐 항상 여러분들의 애정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이준용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